변호사님, 자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할 게 있으니까 자꾸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꼭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면 안 됩니까? 만약 안 나가면 경찰이 저를 잡으러 옵니까? 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덕분은 쉬운 법률학의 짱변 장수홍교입니다. 제가 서두에 제가 최근에 질문받는 내용 중에 여러 번 봤습니다. 전화 오셔서 다들 궁금하신 점을 묻는 과정에서 경찰에서 자꾸 전화가 오는데 물을 것이 있으니까 출석해라. 언제 시간 되느냐 이렇게 자꾸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과연 거기에 대해서 출석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출석을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건지, 또 계속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경찰이 자기를 잡으러 집에까지 오는지 이런 것을 종종 묻습니다. 최근에 저도 구속영장 관련 영장 재판도 있어서 좀 바빴습니다. 구속영장 관련 이야기를 좀 준비해 볼까 하는 찰나에 오늘 사실 퇴근 무렵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집에 자택에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떴네요. 저는 뭔가 싶어서 좀 유심히 봤더니 강용석 변호사가 유튜브 방송하는 과정에서 한 장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대통령이 신천지 교회 교주와 만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가 봐요. 그런데 그 사진이 잘못되었다 나중에 그 사과 방송도 하고 아마 그 사진은 즉시 내렸나 봅니다. 명예훼손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으니까 제3자 어느 누군가가 아마 고발을 했는가 봐요.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다. 정보통신망법상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서 거짓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고발을 했는가 봐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경찰이 강 변호사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수차례 했던가 봅니다. 그런데 아마 거기에 불응하고 보도 나온 자료에 보니까 4차례 정도 출석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쨌든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가지고 강 변호사의 자택에 가서 아마 강 변호사를 체포한 것으로, 제가 지금 시간이 8시 10분 정도네요. 혹시라도 속보 떴는 게 있는가 하면서 한번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강용석 변호사가 풀려났다는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 중인 것 같은데,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24시간, 24시간 동안은 체포영장의 효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 내에 조사를 할 수 있고, 체포를 한 후에 조사를 하다가 계속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24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질문들, 저도 수없이 받는 질문들, 경찰서에서 전화 오는 경우에, 소환 요구하는 경우에, 출석 요구하는 경우에 꼭 출석해야 됩니까? 라는 관련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우리 형사소송법에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요구해서 그다음에 진술을 들을 수 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전화로 소환을 하죠. 어떠한 사실로 고소가 됐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니 피고발인 자격으로 또는 피고소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출석하라고. 근데 그런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집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종종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자, 그럼 출석 요구서에는 어떻게 기재됩니까? 라고 하는데 피의자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지만 참고인이라도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는 진정한 참고인인지 무늬만 참고인인지라는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건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피의자라든지 아니면 피고소인이라든지 아니면 참고인이라든지 자격에 대한 기재 문구에 참고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피의자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피고소인이라 되어 있거나 아니면 또 피고발인으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그거는 정식으로 수사관서에 입건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출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하지 마시고, 기재된 출석 요구서에 보면 이 출석 요구서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로 연락하라고 분명히 경찰서 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환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직위, 계급,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걸로 보낸 거 맞냐고. 그럼
맞는 게 확인되면 전에도 방송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준비해서 출석을 하면 되죠. 출석하기 전에 진술하기 전에 본인이 필요하다 싶으면 본인이 그 수사관이 묻는 내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서 진술서 형태로 보내도 되죠. 뭐 진술서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제가 앞에 영상에서 촬영해 둔 게 있으니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강 변호사 경우에도 누구보다도 법률 전문가인데 아침 식사 중에 이렇게 체포영장에 한 체포가 되었다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11시에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같은데 한 9시간 정도 지났네요. 근데 경찰서를 나섰다는 소식 없는 걸 보면 조사가 길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강 변호사님이 피의자의 권리, 뭐 진술 거부권도 행사하실 거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을 지금 설명하고 진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자는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 과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할 만큼 중한죄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강 변호사의 사안을 보면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그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보이거든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연 이 초범인 경우에는 보통 그런 경우에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사안에서 경찰이 4차례에 걸쳐서 소환 요구를 출석 요구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는 것은 조금 이례적이다. 사안 자체는 흔히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최근에 저희 질문하는 분들도 아무래도 경찰에서 전화가 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당연히 소환의 요구에 불응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겠죠. 근데 전화 한 번으로 소환에 불응했다고 바로 뭐 체포영장을 신청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혐의가 있는데 전혀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또 전화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은 문서를 통한 출석 요구를 보냅니다. 그런 경우에도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출석 요구서가 만약에 왔다고 할게요. 보통은 출석 요구서를 보낼 때는 오늘이 12월 8일인가요? 그러면 뭐 12월 15일 몇 시까지 나오라 이렇게 날짜 출석할 시간까지 기재해 줍니다. 근데 자기 본인 보면 그 시간에 출석할 수 없거나 아니면 다른 일 때문에 시간이 겹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출석 요구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그 날짜에는 출석 못 하는데 다른 날짜에 출석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미리 사전에 협의하거나 경찰관하고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근데 그런 기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뭐 출석 요구서가 왔는데도 전혀 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는 해야 되는데 출석하지 아니하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야 됩니다. 오늘 강용석 변호사님의 체포 소식에 저음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는 김에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최근에 사실은 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이런 수사 관련 절차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빴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방송을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 진행하는 사건입니다만 아마 다음 방송에는 이니셜 처리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수사기관의 수사권 행사가 너무나도 불공정합니다. 그야말로 한쪽 당사자의 이야기만 듣고 편파적으로 수사하는 듯한 인상을 너무나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항의도 하고 또 변호 의견서도 제시하고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는 취지의 그런 변론을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계속 고소인 위주의 일방적인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피의자는 피의자 나름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는데 그냥 피의자는 가만히 수사만 받아라. 그냥 답정너처럼 답정해 놨으니까 너는 답하라. 이렇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형사소송법이 정해진 피의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대응을 잘 해왔었죠. 근데 최근에 경찰 측에서는 피의자의 권리 중에 일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는 것을 비난하면서 진술거부권 행사로 수사에 협조 안 한다는 취지로 하면서 영장을 막 공격연하게 영장을 신청할 것 듯한 이런 뉘앙스를 풍겨서 그런 부분이 지금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2탄으로 이거 관련해서 따로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제 퇴근하고 이제 마무리하고 집에 가려는 찰나에 우연히 기사를 봤다가
강 변호사님이 오늘 오전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뉴스가 제 눈에 띄어서, 물론 뭐 경찰은 수사상 필요해서 소환할 요구도 할 수 있고 소환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강 변호사님에게도 소환 요구하고 출석 요구 보내고 불응하니까 체포영장까지 뭐 발부받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과연 그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공정한 수사권 행사인가라는 좀 의문은 듭니다. 뭐 기자분들이나 방송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 뭐 방송하다 보면 어쨌든 실수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실제로 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자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어쨌든 체포영장까지 신청하는 것은 좀 무리한 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환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혐의 사실 여러 관계로 봐서 인정된다 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하면 되거든요. 또 검찰도 송치해서 이 사안은 뭐 당사자 피고발인 진술을 듣지 않고도 기소할 사안이면 또 법원에 기소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마무리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내일 아침이면 아니 오늘 밤이라도 강 변호사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문을 나섰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도 마무리 멘트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국민에 대해서는 갑의 지위에 있습니다. 갑의 지위에 있는 수사기관이 수사 권한을 정당하고 공정하게 행사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수사기관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 권한이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행사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듣는 덕분에 쉬운 법률 이야기 짱변 장성규였습니다.